사실 시각적, 청각적 감각에서 요즘은 가상현실, VR까지 정말 즉각적인 보상이 이 스마트폰, 이런 스마트 스크린으로 인해서 더더욱 가능하게 되고 있죠. 결국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던 어른들이 이걸 접하고도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알파 세대의 아이들이 이것에 빠지게 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가끔 아이가 스마트 스크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부모님들은 한 번쯤 야, 저걸 저렇게 둬도 되나 걱정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매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나중에 얘가 커서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처럼 뭔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IT 쪽으로 그러면 정작 스티브 잡스는 어땠을까요? 궁금해요. 오, 궁금해. 그러게. 스티브 잡스가 살아생전에 아이패드를 출시한 뒤에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끝에 마지막으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아이들이 아이패드를 좋아하겠네요. 그러자 스티브 잡스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셨나요?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라고 영어로 말씀을 하셨답니다. 본인 아이들 자녀들은 사용해 본 적이 없다. 예. 어떻게 아빠가 만든 건데? 정작 스티브 잡스 자신은 스마트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기계를 탄생시키고 확산시켜 왔는데 아이에게만은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래, 맞아. 제한은 둬야 돼.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부를 안겨다 준 이 디지털 장치를 정작 왜 스티브 잡스 자신의 아이에게만은 제한을 시켰던 걸까요? 와, 혼자서 했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폐해를 알았겠죠. 과학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뇌파를 측정한 사진입니다. 일반적인 평균적인 정상아동의 뇌파를 측정한 사진이죠. 저 위에는 코인 거죠, 사람 머리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뇌파의 사진은요.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그 영역의 뇌파의 활성도가 높다는 뜻이고요. 많이 쓰는 거죠, 뇌를. 색이 어두워져서 보라색에 가까울수록 그 부분의 기능이 저하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초록색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초록색인 영역이 많으면서 좌우뇌를 균등하게 쓰고 있고 이 후두엽 부분을 좀 많이 쓰고 있는 이런 게 정상적인 일반 아동의 뇌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아이의 뇌의 모습은 어떨까요? 무서워. 달라요? 다른데. 너무 다른 것 같아. 보시죠. 못 보겠어. 예. 앞에가 보라색이면 저거 안 쓰는 건데? 너무 안 쓰는 건데요? 대박.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색깔이 고르지 못하죠. 특히 이 위쪽이 전두엽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전두엽과 오른쪽 측두엽의 앞쪽 이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네요. 좌뇌의 후두엽 기능만 지금 활발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뇌의 후두엽은요. 시각적인 자극을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스마트폰에 중독이 될수록 뇌의 다른 영역을 쓰는 것은 저하되면서 시각적 자극을 처리하는 부분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이 뇌파 검사 결과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 스크린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뇌의 전체 영역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영역, 주로 시각과 관련된 뇌 뒤쪽 영역만 자꾸 자극해서 결국 뇌의 전반적인 불균형, 좌우뇌 불균형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요즘 어머니들이 가장 답답해 하시는 게 애들이 스마트폰 볼 때는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라고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나 누구랑 얘기하니?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볼 땐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머님들은 야, 그래도 제가 집중력 하나면 좋겠다. 저럼 공부해서 혹시 그 스카이라도 이런 데라도 가지 않을까라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집중력은 진짜 집중력이 아니거든요. 그 순간의 뇌의 상태는 차라리 정지돼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집중해 있을 때 보면은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부리부리한 눈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맞아. 눈동자가 비어 약간 있어. 입도 약간 예. 이러고 있는.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창의력이 높아지는 순간이 이렇게 멍한 순간에 많이 찾아오거든요. 네. 이게 공상하거나 생각하거나. 근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멍해지는 때는 그 상상이나 공상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멍인 거네. 내보내는 자극에 내 모든 주의를 빼앗기고 우리 뇌는 그때 잠시 멈춰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 외에 다른 것을 매우 적게 하는 상태라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스마트폰 한 번, 그러니까 다른 일 하다가 집중하다가 스마트폰 한 번 보면 집중력이 20분 동안 흐트러져 있대요. 예. 한 번 잠깐 봤는데 네. 20분 동안 집중력이 잘 안 된대요. 그래요? 그 시간 동안에 그 흐트러진 시간 동안에 지능 검사를 하면은 스마트폰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보다 한 15점 정도가 떨어진다는 연구도 있어요. 예. 15점 정도면 우리 뇌의 지능의 10%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은 손실이 있는 거죠. 특히 이 뇌가 신경망을 형성하고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있는 지금의 알파 세대의 뇌는요. 사용하는 신경망들을 이제 막 만들어 나가는 시기지만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신경망을 가지치기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끔찍해. 안 쓰는 거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가지치기래. 사용하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에요. 뇌를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 걱정이 아니라 정말 점점 제 자신도 맞아. 기억이 안 나고 막 생각이 안 나. 가지치기지 줄기를 자르는 건 아니에요. 예. 다시 가지를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가지치기 한 거가 다시 되돌아오는 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충분히 되진 않아요. 특히 그 특정 연령을 지나서 버리면 더 안 되죠.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만들어뒀던 가지들을 쳐내는 것. 그러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쳐내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라는 거죠. 아, 뇌의 작동이, 사고가 멈춤으로써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축적된 신경망의 일부는 가지치기가 돼서 우리 뇌에서 사라져 가는 거죠. 이런 논문이 있었습니다. 디지털 스크린 타임이 긴 이 연구는 3살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아이들의 뇌 MRI를 찍어보니까 뇌 백질이라는 것의 밀도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뇌 백질이라는 게 뭐냐면요. 뇌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걸 쭉 타고 가면 오래 걸리니까 요 백질이라는 게 쌓여 있으면은 점프를 해요. 워프하듯이 건너 뛰어가요. 그러니 훨씬 더 빨리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달해야 그 신경회로가 그 신경세포가 제대로 강해지고 오래 기능하는 세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덜 발달하면은 뇌 인지 기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특히 그 연구에서는 언어 발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어 발달. 예. 우리가 영장류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말을 할 수 언어를 있다는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장류가 언어를 사용하는 게 원활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포유류의 특징인 인지 기능, 이를테면은 뭔가를 파악하고 예측하고 움직이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냥 이 뇌는 보고 듣고 숨 쉬는 것만 한다는 거거든요. 자, 결국 파충류 수준의 뇌로 회귀하는 거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충류요? 제 주변에도 맞벌이 하는 집이 많은데 그러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거든요. 그럼 재택근무를 하면 더 문제가 뭘 일을 하게 놔두지를 않으니까 엄마가 진짜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게 뭐 TV를 틀어줘 보고 책을 줘보고 다 해도 최후의 방법은 그냥 그 태블릿 PC를 그렇게 주는 타협을 거예요. 하게 돼요. 진짜. 아이가 이렇게 좋다는데 어떻게 말리겠어요? 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아이가 정말 행복한 아이인지 한번 보시죠. 정서 통제 능력, 조금 쉽게 분노 조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감정 컨트롤이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정서를 그대로 여과 없이 표출하는 데 있어서도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는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예. 즉 이거는 잘 말로 표현하거나 적절히 표현한다는 뜻이 아니라 화를 짜증으로 그냥 행동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부모는 우는 아이를 스마트폰으로 달래보려고 하지만 그게 분노를 못 참는 아이로 키우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스마트폰이 주는 영향에 대해서 특히 어린아이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하나는요. WHO의 권고사항이 있는데 1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절대 스마트 기기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1세. 그리고 가능하면 만 2살이 되기 전까지는 스마트 기기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표도 한번 보시죠. OECD에서 3년마다 전 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읽기 능력입니다. 읽고 그 문장을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을 테스트한 시험들인데 그게 우리나라 학생들이 해가 갈수록 평균 점수가 떨어지고 있고 적정한 수준을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간주되는 최하위 수준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2009년과 2018년을 비교하면 거의 3배가 높아져 있는 거죠. 저렇게 되면 수능 볼 때 언어 영역이나 이런 지문 많은 거 읽을 때 엄청 오래 걸릴 텐데. 맞습니다. 오래 걸리고 읽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 어머, 예. 그러니까 글자는 읽을 줄 아는데 예. 이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예. 거죠. 그래서 몇 번씩 다시 읽어야 되면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면 모자르죠. 예, 언어 영역 성적이 나빠지고 맞아. 예, 이런 악순환이 또 생기는 우리나라에 논술학원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게. 정말 한국도 아이러니하네요. 그러니까 한국도 교육률이 그렇게 높은 걸로 맞아요. 유명한데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의 문해력이 해가 갈수록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문제의 원인을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와 접하는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전 세계 여러 연구로 이런 것을 입증하는 데이터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어요. 예. 자, 이 문제는 이 문해력이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장기에 이 청소년기, 이 초등학교 학생들 나이 요때 형성해 놓지 않으면 성인이 된다고 늘질 않는 거거든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문해력을 통해서 언어적인 사고력 이런 것들을 키우지 못한 어른이 어떤 문제에 부딪힐까요?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선 평가와 관련된 성적도 그렇고요. 또 이대로 간다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도 사회성 기술이 떨어져서 어려울 수 있고요. 어쩌면 미래의 일자리를 구하는 데에도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파 세대 엄마들이 정말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나오는 동요를 따라 부르게 하고 동화를 열심히 들려줍니다. 예. 그게 잘못됐어요? 물론 언어를 배울 때 처음에 노래하고 율동하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롯이 AI에게만 맡기는 게 문제예요. AI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온전히 맡기는 게 문제예요.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 그 산하에 있는 병원의 소아과 전문의가 한 그 기고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에게 주는 자극, 학습적인 자극, 뇌발달 자극은 그 아이의 뇌를 매우 가난하게 만드는 자극들이다. impoverished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양질의 자극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AI가 아이가 어릴수록 그 아이의 인지 발달을 촉진시킬 수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특히 감성과 예술적 역량을 키워준다라고 할 만한 근거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인공지능 스피커한테 노출시킨 다음에 그거를 또 오프라인으로 가져와서 한 번 더 반복해 보거나 그림을 그려보거나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이게 뇌가 전방위적으로 발달이 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엄마가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는 아이가 흥미를 안 가져요. AI에서만 들리는 노래보다는 그 노래를 엄마가 한 번이라도 따라 부르고 좋아했던 노래, 그게 엄마는 노래도 잘해야 되네요. 진짜 할 게 엄마가 너무 많아.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영어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영어 교육할 때도 엄마가 영어 발음이 너무 나빠요 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영어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내 영어를 평가할 거라고 지레 생각을 해서 그래요. 아이가 엄마 얼굴, 엄마 노래 들으면서 엄마 노래를 심사할까요? 엄마 영어를 심사하겠어요? 절대 그렇진 않죠. 예.
어머니가 느끼는 불안감이에요. 지금 사실 이런 수업도 자칫하면은 야 해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알아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까딱하다가 엄마로 제대로 못하겠구나라는 불안과 공포만 자극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기본은 아이는 이 세상에서 엄마를 제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뇌는요 22살만 돼도 노화를 시작해요. 진짜? 예. 석천 오빠. 난 뭐야 그럼?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일상에서 다 느끼지 않아요? 네, 그 진작에 뒤돌아서면 느끼고 까먹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아 이제 내 뇌가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슬퍼지네요.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각하는 힘을 젊었을 때 길러놓으면 이거는 오래 유지가 돼요. 야,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테트리스를 하는 러시아 챔피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나이에 같은 진을 가진 대학생을 가지고 테트리스를 한 번도 안 해본 대학생이에요. 두 사람은 테트리스를 시키고 뇌사진을 찍었어요. 누구의 뇌가 더 많이 움직였을까요? 안 해본 사람. 모르는 사람. 예. 그러니까 익숙한 일, 많이 해본 일, 나한테 생각을 하는 예를 들어서 힘이 갖춰져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힘이 떨어져도 조금만 힘써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더 늙기 전에 나이가 22살 넘기 전에 생각하는 힘을 많이 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많이 해봐야겠다 이거. 그럼 생각하는 힘을 어떻게 하면 기르냐? 푸시업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권하는 것이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독서예요. 예, 독서.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알파 세대 어머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멋진 성우가 읽는 동화를 아이에게 들려주죠. 오디오북. 예, 읽고 나면 그 동화와 관련된 질문도 AI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질문도 하고 뭐 대화를 나눠줍니다. 아, 내가 할 수 없는 걸 우리 애한테 정말 잘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직접 책을 들고 읽는 것은 물론이고요. 책을 읽고 난 소감을 스스로 생각해서 가능하면 글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그 한두 권의 책조차도 꼭 끝까지 안 읽어도 돼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얘가 어느 순간에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원하는 거지 심청이 빠져 죽은 바다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꼭 끝까지 읽는 것에 집착하실 필요도 없어요. 정답. 인당수. 우리 때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춰야 돼. 맞춰야 돼. 우리 X세대는 이거 맞춰야 돼. 몸을 던지고 뭘 받았지? 공양미 300석. 끝까지 읽은 친구예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힘이 길러질 때 알파 세대의 가장 큰 우려고 위험인 멈춰진 뇌가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대로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글을 쓰는 것이 뇌에 자극이 된다는 건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수긍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자극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 이해 능력 또 그 글을 읽은 사고력을 높이는 자극이 됩니다. 예. 특히 알파 세대에게는 기왕이면 키보드보다 글씨를 쓰게 하는 것도 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눈과 손의 협응 운동, 마이크로 코디네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레이닝도 되게 좋거든요. 단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그게 대부분은 하기 싫어할 텐데. 글쓰기를 싫어하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러면 아 얘가 글쓰기를 좀 하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싫어하는 것 같아. 너무 어려. 그럴 때 좋은 거는 찰흙으로 만들기, 종이로 올리기, 접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습관에 아주 흔히 있는 젓가락질. 이런 것들이 똑같이 연결된 역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파 세대들이 AI 네이티브,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 스크린을 접하면서 사는 세대다. 이거를 부인하고 막을 방법은 없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만 2살 전까지는 최대한 막자라는 거고요. 그렇게 보는 데에서 일단 이들을 듣고 말하는 데까지 키워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 엄마의 말,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데까지 키워야 되고요. 이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시고 읽고 쓰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